안녕하세요. 내 수익을 부탁해 김태은입니다. 짜잔! 제가 오늘 생일이어서 이 꽃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생일이라서 기분이 좋은데 봄비가 내리더라고요. 봄비가 싹 내리니까 흙 냄새가 싹 들리면서 냄새가 나타나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게다가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오늘 더욱더 훨훨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저처럼 생일 맞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일이 아니시더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저의 행복, 기쁨 이렇게 배로 전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 전문가분들의 준비하신 수익 레시피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내 수익을 부탁해 출발합니다. 내 수익을 부탁해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방송 중 전문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번, 1023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종목을 싹 해결해 드립니다. 둘째, 문자 메시지로 빠르고 간단하게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1600-2576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상담할 종목이 없더라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600-2576번으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세요. 투자 유망주는 물론이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MTN톡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MTN톡 접속 방법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니까요. 전화나 문자,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내 수익을 부탁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MTN톡의 김현호 전문가님 그리고 최우성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놀라셨죠? 저 네. 오늘 생일이에요. 네, 그럴 줄 알고 또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둘 다 너무 얼굴이 빨개지는 네. 상황이지만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생일 선물 주셔야 돼요. 종목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을 달군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오늘 장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원달러 환율 8.5원 하락하면서 1217원에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11원 정도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좀 받쳐주면 어떨까 싶었는데 오늘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방 압력을 더욱더 높여줬고요. 그래서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약간은 동시효과 상황에서 매수 규모를 살짝 줄여준 것이 약간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3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도 이를 받쳐주면서 시장을 더욱더 이끌어줬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팔자세를 보여줬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요. 오랜만에 또 IT 톱톱이요. 아주 빠르게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양 매수세가 포착이 됐고요. 또 셀트리온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LG화학, 삼성 SDI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이 이쪽으로는 파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쪽으로요. 또 매기가 쏠려주면서 코스닥 쪽으로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과 기관의 사자세가 또 포착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또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펄어비스 그리고 CJ ENM 같은 종목들은 4%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또 시장을 또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 더욱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볼게요. 김현호 전문가님, 저 어제 우리가 막판에 또 분석을 했었잖아요. 시장이 오늘은 좀 쉬어갈 것이다 아니면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우리 김현우 전문가님께서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징주랑 함께 또 이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봐도 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일단 상회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크게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양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마감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예상치로 시장이 3월달 실물 경제 지표는 안 좋을 것을 많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 이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점 구간에서 기대 심리에 의해서 먼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시장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제 재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먼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만 향후 일단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추가 상승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을 노려봐도 좋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세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떠한 기폭제가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제가 눈에 띈 종목은 일단 국일제지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국일제지가 장 초반에는 그 친환경차 그 정책 수혜주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과거에 국일제지는 수소 배터리 같은 그런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베이스 페이퍼 기술이 과거에도 부각이 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 테마로 편입이 된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또 국일제지의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이 대면적 그래핀 양산화 설비를 입고해서 그 시운전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그 장 후반부터는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그 국일제지 60분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장 초반에는 일단은 이전에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이었죠. 대략 6,000원 구간이었는데 수소차 관련 섹터로 편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 나왔다가 오전 중에는 조금 차익 매물이 다시 출회되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오후장 들어서 그래핀 기술이 그 자회사 그래핀 기술 보유 부각이 되면서 강한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이전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준 모습은 조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핀 신소재는 이제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만큼 양산에 성공한다면 수십조 규모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국일제지의 주요 상승 모멘텀으로 과거에도 계속 작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전 계단식 하락이 나왔었던 이 구간들을 모두 소화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7,300원 선 구간, 이 구간에서는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지속적인 하락 흐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대략 7,300원 구간에는 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대략 현재 흐름에서 6,000원 선이 가장 중요한 대응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000원 선을 기준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국일제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우성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이 또 좋았단 말이에요. 네. 오늘 시장의 반등이요.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지난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모습이 좀 흘러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언급을 했던 게 사실 실물 경제에 대한 악화, 그다음에 또 오늘 발표된 중국 GD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안 좋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좀 굉장히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까 우리 김현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미리 좀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고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이 크게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미국에서 경제
경제재개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좀 특이한 점이 오늘 하나 있죠.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시장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거래일수, 순매도 거래일수를 따져 보면은 지금 30거래일 정도 순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가장 최장으로 이제 순매도한 거래일수가 한 33거래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짧지 않은 거래일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장기간 순매도를 거치고 순매수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지수가 오히려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한다면 다음 주에 주가 방향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좀 이어서 이제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동화성이라는 또 종목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면 그 외에도 이제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 양산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그를 통한 또 기대감으로 또 이제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동화성이 이제 현대차에 또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또 업체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동화성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량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 외에도 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총선에서 여당이 좀 압승을 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속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동화선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그런 전망, 그러니까는 동화성뿐만 아니라 어떤 친환경 차량 산업에 대한 전망은 제가 이제 어제 우수 AMS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 동화성의 이 개별적인 종목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산업이 성장하면서 같이 주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산업에 지금 현재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임계점이 도달하는 순간이 올 거고 그 이후에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와 동시에 관련 종목들 좋은 주가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제가 어제 우수 AM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차트가 좀 비슷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세 가지 고점으로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 장기 이렇게 대응 가격 구간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동화성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가격 구간대,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가격 구간대, 장기적인 가격 구간대 이렇게 세 가지 이 가격 구간대로 좀 같이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흐름 그리고 눈에 띈 특징주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저희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고려 중인 아주 고민 중인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00-2576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싹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포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숫자 2를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연락 많이 주시면서요.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 투자 전략까지도 덤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예, SFA 반도체.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5,280원이고 비중은 63%입니다. 63%요. 예, SFA 반도체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한열 머니 찬스에서 네. 진짜 추천을 받아갖고 전화 15분 해가지고 여기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기대만큼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도 기대만큼 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목표가까지 아직은 안 올라가는 거죠. 목표가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장중한 때는 5,670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는 2.1%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의 상승세와 함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청자님의 성에 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 김현호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SFA 반도체 네. 약간 어떤 그 중장기 관점으로 좀 진입하신 건가요? 중장기도 좋고 단기도 좋고 예. 일단 SFA 반도체라는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까지 이런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지난해 실적부터 말씀드리면은 생산 효율성 증대로 일단 양호한 실적이 나온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오늘 또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SFA 반도체 이제 고객사인 미국 마이크론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른 반도체 칩 수요가 많아지면서 실적 개선이 지금 좀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조금 상승세에 나오는 흐름 나왔다가 시장 조금 하락 영향으로 한번 주가가 눌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되고 왜냐하면은 대략적으로 61선 구간을 강하게 지지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 그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강세 영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되면서 SFA 반도체도 8%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단기 급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됐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기간 투자를 하신다면 대략적으로 6,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부터는 이전 고점 매물대가 꽤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수익 실현하셔서 다른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지금 매수가는 괜찮습니다. 5,280원 괜찮기 때문에 다만 비중이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5,000원 후반대에서 6,000원 구간대보다는 비중 축소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단기로 가는 거는 안 되고 수익 실현하는 게 원래예.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이슈가 끝난 다음에 추가 상승을 단기적인 급등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참고를 하셔서 시장 상황이나 뭐 삼성전자나 관련 반도체 업종까지 살피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차트에도 이게 SFA 반도체가 뜨지도 않고 회사도 궁금하고 이래서 오늘 상담을 드려봤습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나 재무적으로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대만에서도 TSMC 반도체 수요가 그러니까 5G 네트워크가 지금 인프라 확대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반도체 칩 수요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만 기간 투자하시면은 6,000원 구간까지 목표가 잡으셔서 그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SFA 반도체 워낙에 또 회사가 탄탄하고요,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 남아있고 코로나19 아직 사그라들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6,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 의견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 한번 볼까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눈웃음 뿅뿅 S맥 1,800원에 3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혈장 치료됐다 떴길래 덥석 잡았는데 너무 내려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도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6.09% 하락하면서 1,31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일봉을 보더라도요. 맞아요. 혈장 치료,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내리내리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이 수급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또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또 궁금하거든요. 최효성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S맥 같은 경우도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테마,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 종목들이 갈 때 또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봉상 차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14일일 겁니다. 14일 날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그 혈장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4일이면은 이제 한 요날쯤 될 텐데요. 요날인데도 이제 좀 주가가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2,070원 고점 찍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강하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 중간에 어떤 조정 없이 좀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리바운드가 되는,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이상 정도 이렇게 리바운드가 되는 상황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종목 지금 또 이제 그 전환사채 29일 날 전환사채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환사채가 상장이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이제 그 주식을 좀 던지는 그런 흐름이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가 가격 구간대를 좀 짚어는 드리겠지만, 그 가격 구간대가 이탈이 된다면은 리바운드가 나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 가격 구간대는 대략 한 1,200원 가격 구간대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0원이요? 네. 그러면 손실권인데요. 그래도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환사채가 이제 한 29일날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장이 되고 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리바운드가 나올 거라면 1,200원 가격권대에서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200원 가격권대가 이탈이 된다면은 그 리바운드가 되는 그 힘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1,200원 가격권대가 이탈이 된다면은 좀 손실이더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센트럴모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매도 얼마 정도 할까요? 하고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하면서 하트 뿅 보내주셨습니다. 수익권에 계시네요. 오늘도 좋았습니다. 4.75% 상승하면서 31,9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봐도요. 그렇게 뭐 상승세가 그렇게 깊게 막 나타나진 않지만 조용조용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또 잘 올라가면서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또 들썩들썩 거리고 있던데요. 김현호 전문가님, 1차 매도가 좀 설정해 주세요. 네, 센트럴모텍은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좀 소개해드리면서 그 월요일날 이제 추천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그래서 센트럴모텍은 아시다시피 차량 경량화 부품 사업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제 친환경차 시장에서 차량 경량화 부품의 수요는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35,000원 정도면 매수 진입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충분히 테슬라 주가 상승과 앞으로의 1분기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 센트럴모텍의 상승 모멘텀으로 지속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리되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최대 상승은 대략 4만 원 선까지 도달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지금 진입을 하셨더라면은 35,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수 있겠는데 충분히 이 구간 돌파한다면 4만 원까지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센트럴모텍은 그 차량 경량 부품 중에 그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생산하고 있죠. 이 알루미늄 컨트롤암은 테슬라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앞으로의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 국내 현대차나 기아차의 신차에 대한 친환경차가 이제 출시가 됨에 따라서 또 생산을 함에 따라서 이제 센트럴모텍의 부품 수요 이런 부분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조금 약 수익권에 들어오셨더라도 기간 대략적으로 하반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지금 비중이 대략적으로 17%. 17%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오르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네. 매수가 근처에서 만약에 시장 변동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와서 4월 14일 때처럼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 음봉에서 좀 추가 매수하시는 걸 말씀드리는데 대략적으로 3만 원 구간에서는 비중 좀 더 늘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에게 또 맛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수익 레시피 준비해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힌트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 그러게요. 포스트코리아, 이제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더욱더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청와대에서도 대비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또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과거에 정책을 냈었던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또 친환경차 정책이 이제 수혜주로 수소차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산업을 양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 이런 4차 산업 육성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우성 전문가님, 이번에는 대북주인가 봐요. 남북 경협. 네, 맞습니다. 정책 수혜주. 네, 뭘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멘트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시멘트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힌트를 드려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렇게 하실까 했는데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미리 눈치채실 수 있으니까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면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는 1690-2576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1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가 연결이 돼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게 남순 알면이요. 남선 알미늄이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네, 제가 그걸 5,600원에, 네. 5,600원에? 네, 30%. 저는 그냥 안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딱 몰려가지고. 네. 떨어져서 걱정 크시겠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외국인이 자꾸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네,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켜봐도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약간은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일별 시세 보면은 약간 한숨이 크실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사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내려올 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7,000원, 6,000 얼마에서 내려올 때 산 거예요. 아, 내려올 때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근데 더 내려와가지고 걱정이 더 네. 크시고 그러시겠어요. 제가 그 가격에 사고 한 번도 그 가격을 안 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우선 전문가님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총선 테마 뭐 이래가지고. 아, 정치 테마. 장기로 보고 샀는데 사고부터 계속 몰려가지고 한 번도 그 가격이 안 갔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내려올 때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까지 계속 들고 계시는 거고, 네, 최근에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저걸 지금이라도 손질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일단 제가 시원하게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주가 추이는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이제 사업하고 자동차 사업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좀 크게 주가 이제 뭐 19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큰 주가 등락을 보인 건 어떤 산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치 테마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아마 어떤 정치인과 관련된 종목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크게 주가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총선도 끝났고 하니까는 어떤 재료 소멸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화면상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방금 추세선을 하나 그어 드렸거든요. 네. 이 가격 구간대가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격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가격 구간대가 이탈이 된다는 모멘텀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상황 고점에서 어떤 재료 소멸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완전히 이제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종목과 관련된 정치인이 결국에 당선이 됐고 네, 앞으로 그 정치인 활동에 따라서 또 다시 재부각되고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홀딩을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좀 최소화하는 가격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 가격 구간 매수 금액대는 얼마대 하면 될까요? 네, 그 가격 구간대는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너무 욕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고점이었던 가격 구간대를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한 5,600원 가격 구간대가 적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회사 실적하고는 괜찮을까요? 네, 실적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어떤 산업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면은 정치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고 그를 통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화면상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관련 섹터 내 종목들이 지금 오른쪽 화면에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략 한 100일 정도의 그 기간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이에요. 그죠? 네. 근데 서원하고 남선알미늄만 지금 이 기간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두 종목 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적인 전망이나 아니면은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전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그 정치 테마주 관련된 성격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가격 구간으로 내가 대응해야 되는 가격 구간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좀 기술적으로 좀 함께 설명을 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뭐 손절을 해야 될 가격대도 있을까요? 네. 그 방금 제가 그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그어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어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추세선이 이탈이 되면 모멘텀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 올랐지만 최근에 그 앞전에 최근 주가 등락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는 이게 좀 사실 특정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좀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특정 정치인 동생과 관련돼서 이 종목이 지금 엮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악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남선알미늄이 정치 테마주 성격이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가하기에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가 아니야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정치 테마주 성격을 또 잃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선이 이탈이 되면은 모멘텀을 잃는과 동시에 시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님 상단이랑 하단 추세선 좀 한번 다시 네, 한번 그래서 언급해 제가 주실까요? 일단 가격대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5,600원 가격 구간대로 이제 설정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대략 한 3,300원 가격 구간대로 설정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인맥과 그 인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정치적인 테마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과 하단 기준선 잘 기억해 뒀다가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문자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한번 볼까요? 미코 1,7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손실이 크십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튀어 오르면서 9,420원까지 올라서긴 했었는데 꼬리가 좀 길었네요. 2.33% 상승하면서 8,8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진단키트, 자회사의 진단키트가 수출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좁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월 30일에 13,500원까지 올라섰었는데 그 이후로는 약간의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 보이긴 하거든요. 미코 1,700원 올라설 수 있을지 김현호 전문가님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미코 자회사 미코바이오메드 진단키트 수출 허가 소식에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오늘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대략 9%대 상승이 나왔다가 대략 21선에서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21선 저항 때문에 차익 매물 출회가 되면서 좀 눌린 부분인데요. 일단은 미코가 진단키트 관련주로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됐었지만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이슈가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제 대장주격인 시젠이나 EDGC는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코는 일단은 사업 자체가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과거에 수소를 이용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수소차 관련주로도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나 수소차 관련주가 다 강세를 보였죠. 그런 흐름이 미코의 오늘 상승에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미코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지선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급등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최근에는 60일선에서 지지선이 확인이 되고 다시 시세 분출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시세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전 고점 13,500원을 돌파한다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추세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이나 아니면 미코의 그 수소 연료전지 기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1,200원, 1,500원 이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하지만 미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전 고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중 30%시고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서 평단가를 낮춰서 1,200원에 빠져나오자.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기간 투자하셔서 10,000원대 구간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만 손실률을 줄여서 빠져나오고 종목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손실 최소화 전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200원, 1,500원 말씀해 주시면서 10,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N게임입니다. 3,170원에 20% 비중으로 매수했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나
매수이나 좀 더 들고 가고 싶은데 언제 매도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좋았습니다. 0.8% 상승하면서 3,785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수익권에 들어가 계시고요.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복력이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언제부터일까요? 4월 7일부터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물량을 모아가나 싶을 정도로 봤더니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N게임이요. 어느 정도 수익권까지 가지고 가도 좋을지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M게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게임주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주가 추이를 제가 화면을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 지난 12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12월 달이면 이 정도 구간대가 되겠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중국의 열혈강호 온라인이 좀 큰 인기를 얻고요. 이제 그런 열혈강호 온라인이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에도 또 서비스를 개시를 할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올해 또 실적을 살펴보면 19년도 실적이 이제 그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38%가 이제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100%, 당기순이익은 한 20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코로나의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3월 달에 이제 시장 리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저점이었던 가격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지금 다시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이제 반등은 지난 시장 리스크를 통해서 이제 떨어졌던 그런 반발 매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게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언택트 심리를 통해서 또 좋은 모멘텀을 그려갔던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19년도부터 해가지고 또 대략 한 4,000원 가격 구간대에서 또 저항을 받고 밀리는 가격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은 지난 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가격 구간대 보면은 그 가격 구간대가 사실은 저항 가격 구간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 구간대가 이탈이 되고 한 19년도부터 이제 저항대로 다시 이게 적용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현재 이 가격 구간대가 지금 강하게 저항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가격 구간대가 돌파를 하려면은 지금 수급보다 훨씬 더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 가격 구간대가 대략 한 4,100원 가격 구간대에 접근을 한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고 이 가격 구간대가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시고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전량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4,00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다가 어느 순간 저항선이 돼버리면서 지금 하방 압력을 좀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M게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민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맛있는 수익 레시피 종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포트에 맛있는 수익 레시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뭔가요? 네, 일단 4차 이제 산업은 이제 혁명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육성 정책의 하나로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입니다. 라온피플은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카메라 모듈 검사와 그리고 AI 머신비전 솔루션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또 그런 머신비전 기술들을 판매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머신비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계의 시각적인 요소와 그리고 판단하는 기능을 시스템화해서 제품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 사람 대신 조금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인데 라온피플은 그런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해서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할 수 있는 AI 기반의 머신비전 기술로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 기술로 성장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그 활용 가능성이 높은 AI 교통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이 보행자를 인식을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게 신호를 배부하는 기술도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앞으로의 이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 육성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성 정책에 따른 수혜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초에는 연초에 대략 연말 12월에서 1월 때 이때 가장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라온피플이 이제 AI 기술 발전 과기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면서 이런 AI 머신 비전의 기술 주도주로 크게 성장세를 보였었고, 시장과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서 시장과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 추세로 주가가 다시 회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급등 전의 주가로 다시 회귀한 모습이고, 라온피플은 또 실적을 보자면은 지난해 이미 창사 이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특히 총 매출에서 AI 머신 비전 매출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 앞으로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수요에 따른 매출 성장과 이런 부분들이 라온피플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향후 성장성과 지난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61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61선을 돌파 이후에 단기적인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 전략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6,500원 선 이 부분을 좀 대응으로 해주시되 1차 목표가로는 충분히 23,000원 구간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좀 시초가에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부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우 전문가님의 오늘의 수익 레시피는 바로 라온피플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효성 전문가님, 시멘트라고 하셨어요. 아주 시멘트 아주 단단하게 차곡차곡 쌓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수익이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시멘트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온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시멘트 산업 자체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좀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시멘트 같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SOC 투자 확대라든지 아니면 대북 관계에 대해서 또 수요가 많이 변하는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총선을 좀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북 관계의 어떤 그런 그 경협을 좀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남북 간의 관계에서 좀 더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항상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설과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주택 건설 산업이 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대략 한 18년도부터도 주가도 함께 꺾이고 산업도 좀 함께 꺾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18년도에는 이제 시멘트 그 산업 내 그 출하량이 한 9%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고 19년도에는 마이너스 한 4% 정도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봄과 가을이 좀 매출이 확대되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시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격 구간,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MTN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정책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하고 많이들 찾아보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방송 말미에 공개해 드리겠지만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MTN톡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효성 전문가님의 수익 레시피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MTN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는 1600-2576번 열려 있습니다. 숫자 1 딱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최우성 전문가님의 수익 레시피 종목, 그리고 전략, 그리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내 수익을 부탁해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김현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우성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맛있는 내일의 수익 레시피 종목이요. MTN톡을 통해서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5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